남편의 통장. 숫자를 보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2,340만원. 수님은 통장을 들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스탠드 불빛 아래. 손이 떨립니다. 통장이 흔들립니다. 숫자가 흔들립니다. 2,340만원.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돈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 은행 대출 이자 몇 달치도 안 되는 돈. 제역이 진 빚의 5분의 1도 안 되는 돈. 하지만 수님에게는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통장 뒤쪽 입금 내역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입금 내역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10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7만원, 10만원, 10만원. 날짜를 봅니다. 첫 입금일 2009년 3월 14일. 15년 전입니다. 수님은 그 날짜를 봅니다. 2009년 3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제역이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영수는 아들 사업에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수님은 몰래 쌈짓돈을 꺼냈고 영수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 직후에 영수가 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매달은 아니어도 몇 달에 한 번씩 5만원, 7만원, 10만원 영수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수님 이름으로. 수님은 입금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갑니다. 한 줄 한 줄. 이 입금들이 어떤 날들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수가 어떤 마음으로 은행에 갔는지도, 얼마나 쑥스러웠는지도, 아니면 마음이 홀가분했는지도. 다만 이 줄들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로는 못했어도 이렇게 했습니다. 15년 동안. 수님은 통장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아까 다 울었나 봅니다. 지금 가슴 안에 있는 건 슬픔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평생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15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좋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그 모든 게 섞여 있습니다. 영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도 그렇습니다. 수님은 통장을 내려놓습니다. 편지를 다시 짚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꽃이다. 부디 잘 살아라. 이제 이 말이 다르게 읽힙니다. 아까는 위로로 읽혔습니다. 지금은 부탁으로 읽힙니다. 이 사람이 못다 해준 것들에 대한 빚을 이 돈으로, 이 편지로, 이 문장으로 갚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겁니다. 잘 살아라. 내가 못 살게 한 세월만큼 이제 잘 살아라. 수님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습니다. 통장 옆에 나란히 놓습니다. 두 개를 한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한 잔 끓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유자차 봉지를 찾아서 뜯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달고 새콤한 냄새가 부엌에 퍼집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가에 섭니다.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는 시간. 빌라 앞 골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조용히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님은 그 불빛을 봅니다. 올해 2,340만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역빚에 보태기엔 너무 적습니다. 그래봐야 불시에 물 한 컵 붓는 격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통장에 쌓아두기엔.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는데 쓰라고. 하고 싶은 것. 수님은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려봅니다.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68년을 살면서 남편 하고 싶은 것, 아이들 하고 싶은 것, 집안 필요한 것에만 쓰던 손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꽃 냄새가 납니다. 또 기억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프리지아, 안개꽃, 손이 기억합니다. 줄기를 잡는 각도를, 사선으로 자르는 느낌을, 그리고 현자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혹시 유튜브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수님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지금 새벽 4시에 이 말이 다시 올라오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봄. 봄은 언제나 조용히 옵니다.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길가에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고 어느 날 문득 보니 벚나무 가지에 하얀 것들이 맺혀 있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예고도 없이 소리도 없이. 박수님의 두 번째 봄도 그렇게 왔습니다. 초록꽃 문화센터 꽃꽂이 강좌. 3월 첫째 주 화요일. 수강생은 4명입니다. 60대 2, 70대 1, 50대 1. 전부 여자. 전부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뭔가를 찾고 있거나 혹은 그냥 집에 혼자 있기가 싫어서 온 사람들. 수님은 이 4명 앞에 섰습니다. 강사 테이블. 길쭉한 테이블 위에 오늘 수업에 쓸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 흰 안개꽃, 초록 유칼립투스, 꽃 가위, 꽃철사, 플로리스트 테이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강단에 서본 게 30년 만입니다. 그때는 20대였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60대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목소리가 가늘어졌고 어제 밤새 준비한 수업 노트를 오늘 아침에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두근거림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님이 말합니다. 4사람이 고개를 듭니다. 저는 박수님입니다. 오늘부터 꽃꽂이 함께 배울 선생님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짧은 자기소개. 떨리는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강생 중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듭니다. 70대 중반쯤. 흰 머리에 눈이 작고 입이 큽니다. 인상이 강합니다. 선생님, 나 손이 굳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도 돼요? 얼마나 굳으셨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가위 쥐는 게 힘들어요. 괜찮아요. 가위 쥐는 방법부터 같이 찾아볼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50대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꽃꽂이 배우면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여기서 배운 다음에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말에 수강생 한 명이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면 좋겠다. 혼자 있는 날이 많아서. 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혼자 있는 날이 많아서. 수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누구보다 잘. 맞아요. 꽃 하나 있으면 혼자 있는 방이 달라져요.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이 약간 빨개진 것 같습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님은 먼저 꽃을 고르는 법부터 이야기합니다. 꽃집에서 어떤 꽃을 골라야 하는지, 싱싱한 꽃 고르는 법, 집에서 오래 두는 방법. 수강생들이 메모를 합니다. 진지한 얼굴로. 수님은 그 얼굴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외로워서인지, 심심해서인지, 진짜 꽃꽂이가 좋아서인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이 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수님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 그 감각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첫 수업치고 잘 됐습니다. 관절염 할머니도 가위를 쥐는 각도를 바꾸니까 훨씬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50대 수강생은 혼자 집에 가져갈 꽃꽂이를 예쁘게 완성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짐을 챙겨 나가는데 그중 한 명이 뒤에 남습니다. 50대 초반, 짧은 단발머리,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의 여자. 수업 내내 말이 없었는데 손이 제일 빨랐습니다. 꽃꽂이에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네. 저 사실 꽃꽂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조금 배웠는데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손이 좋으시던데? 여자가 잠깐 웃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튜브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수님의 손이 멈춥니다. 현자가 했던 말이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혼자 찻잔을 들고 서 있던 그 순간이 저는 이런 분야 콘텐츠 기획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이 유튜브 하시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시니어 채널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저 같은 분이요. 네. 연세 있으신데 이렇게 꽃을 잘 다루시고 설명도 차분하게 잘 하시고 그냥 이 수업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요. 수님은 그 말을 듣습니다. 유튜브, 스마트폰 볼 때 나오는 그 영상들, 수님도 가끔 봅니다. 요리 영상, 뉴스, 드라마 다시 보기. 그걸 내가 만든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입니다. 저 스마트폰도 잘 못 써요. 배우면 돼요. 나이가 몇인데? 나이 상관없어요. 요즘은. 진짜로요. 여자가 명함을 내밉니다. 저 김지수예요. 생각해 보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님은 명함을 받습니다. 작은 흰 명함. 이름, 번호, 이메일. 그걸 코트 주머니에 넣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수님은 버스 창밖을 봅니다. 3월의 거리. 아직 차갑지만 어딘가 다릅니다. 나무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꽃은 없지만 꽃이 올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수님은 주머니 안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만집니다. 딱딱한 종이 표면. 유튜브. 입안에서 그 단어를 굴려봅니다. 낯설고 이상하고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영수 편지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떠오릅니다. 하고 싶은 것. 이게 하고 싶은 건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면 도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수님은 창밖을 봅니다. 거리의 나무 한 그루에 아주 작은 초록 봉오리들이 맺혀 있습니다. 아직 꽃이 아닙니다. 터지기 직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작습니다. 68세의 유튜버. 처음은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지수가 와서 도와줬는데도 채널 이름을 뭐로 할지 1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수님 선생님의 꽃꽂이는 너무 평범한 것 같고 68세 꽃 이야기는 나이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고 결국 지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 이름 쓰면 어떨까요? 수님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프리지아. 예쁘다. 프리지아 수님은요? 그렇게 됐습니다. 프리지아 수님. 첫 번째 영상은 지수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수님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프리지아로 작은 꽃꽂이를 만드는 과정. 20분짜리 영상. 올리고 나서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13. 하루가 지나서 봤습니다. 27. 일주일 후. 40일. 지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다 이래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솔직히 기운이 빠집니다. 41명. 그 중에 지수 본인도 있고 현자도 있고 미선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적겠죠.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도.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0이 넘자 기뻤습니다. 200이 넘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던 날 수님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기일. 그날 아침에 꽃집에서 영수가 좋아하던 국화를 사왔습니다. 흰 국화. 그걸로 작은 꽃꽂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수 영정사진 앞에 올릴.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수가 없는 날이라 혼자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처음엔 꽃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국화의 꽃말, 꽃꽂이 방법. 그런데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기일이에요.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3년 됐어요.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았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 흰 국화예요. 본인이 말한 건 아닌데 무덤에 항상 흰 국화 갖다 놓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영정사진 앞에 놓을 꽃꽂이를 해볼게요. 꽃꽂이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말들이 국화를 다듬으면서 영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해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 그냥 같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처음 이 집에 이사 왔던 날, 재혁이 태어났던 날, 영수가 퇴직하고 집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던 날들,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말이 나왔습니다. 꽃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닫혀있던 것들을 영상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편 기일에 혼자 꽃꽂이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폰을 봤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조회수 4287. 수님은 화면을 몇 번 닦았습니다. 숫자가 잘못 보이는 줄 알고 4287.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 작년에 보냈어요. 영상 보다가 울었어요. 꽃꽂이보다 선생님 이야기에 더 위로 받았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공유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따뜻해서 계속 듣게 돼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영상 보고 전화 드렸어요. 수님은 폰을 쥔 채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님의 이야기에서 68년을 살면서 수님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줬다는 게 이 나이에 스마트폰 영상 하나로 눈물이 납니다. 어이없게도 댓글을 더 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에서 손이 멈춥니다. 계정 이름 미나 사랑재혁. 저 선생님 아들이에요. 우연히 봤어요. 엄마 영상인지 몰랐어요. 잠깐 읽다가 다음 줄. 엄마, 나 이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미안해요. 수님은 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재혁이 봤습니다. 이 아이가 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개 댓글로 수백 명이 보는 곳에서 자존심 세던 이 아이가 수님은 한동안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 봄이 와 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앞 작은 벚나무에 분홍빛 꽃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생겨 있었습니다. 봄은 이렇게 옵니다. 어느 날 문득 소리도 없이 그 꽃을 보다가 수님은 폰을 듭니다. 댓글 창을 엽니다. 재혁의 댓글 아래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느립니다. 자판을 잘 못 치니까 오타가 나면 지우고 다시 씁니다. 천천히 그렇게 쓴 댓글 한 줄. 재혁아, 엄마도 미안해. 잘 지내고 있어. 올립니다. 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 벚꽃을 봅니다. 이상하게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 먹을까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두부가 있었는데 미역국을 끓여볼까? 오늘 같은 날엔 따뜻한 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어제와 다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빚도 그대로이고 통장에 2,340만 원이 뭘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노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수백 명의 사람이 수님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창밖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은 충분합니다.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이 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립니다. 예전엔 혼자 먹는 밥을 끓이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유튜브 댓글 하나가 수님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재혁과 수님 사이의 마지막 벽을 조용히 허뭅니다.